항상 이렇게 일찍 와서 모든 걸 또 여러분한테 다 준비해서 전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인데 항상 성실한 노력 여러분에게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를 합니다. 자, 오늘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줬다 뺏는 거죠. 줬다 뺏는 건데 뭐 조삼모사도 아니고요. 이거를 또 뭐라 그랬죠? 결자 해지? 네. 하여튼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그러니까 폭락을 시켰다가 그거를 또 이제 일단 90일 동안 유예를 하는 미중 간의 이제 스위스 협상의 1차 결과가 나왔죠. 미국이 145에서 30으로 그다음에 중국은 125에서 이제 10으로 서로 관세를 낮추고 90일 동안 이제 협상을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90일은 이제 서로 지속적인 합의를 위한 기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완전한 협의를 위해서 몇 주 내에 다시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지난번에 이제 미국의 채권 시장에 뭐 엄청난 풍파가 몰아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 집중했는데 중국도 집중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초기 과정이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에 의존하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수출이 비중이 큰 국가는 더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보면 미국에서 중국과 이제 경제 무역 협력 기구를 서로 운영해서 서로 이제 협력하는 의제들을 교환하는 그다음에 이 글로벌 수입품 전체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 10%는 유지하겠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편에서 특별히 아주 좋은 내용을 자기들한테 제시하면 이 기본 관세도 없애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미국 전문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미중 간의 합의가 미봉책이지만은 어쨌든 예상보다는 좀 좋은 결과고 향후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제 수출의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90일 동안 미중 간의 이 복잡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 90일 동안에 해결된다는 건 쉽지 않다라는 이제 이런 현실적인 한계를 제시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이 시장 개방하기로 했다. 뭐 완전히 개방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말을 던져서 협상의 문을 열려고 하는 의도도 강하다. 이번 주말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연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주 목요일에 파월 의장이 목요일에 또 연설이 있어요. 그에 앞서서 이제 쿠글러 이사, 연준 이사가 미중 간의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관세가 과도하게 높게 유지돼서 풍파가 일어날 경우에 연준의 역할, 시장의 뭐 금리라든가 통화 정책의 역할이 많았는데 이제 대응의 필요성은 많이 낮아질 걸로 그러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풍파가 좀 잦아들면서 달러 인덱스는 101.76까지 2% 가까이 급반등을 했고 이 반사작용으로 강세를 보였던 원화는 1,417원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이제 지지라인이었던 게 1,423원이었어요. 1,423원에서 강력하게 1,370원대까지 급격한 조정을 강세를 보이다가 반등했지만 1,420원대로 재진입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엔화도 148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비트코인은 초반에 좀 올랐다가 좀 주춤했는데 이거는 이제 달러가 회복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이제 피난처로서 금과 비트코인 시세는 조정받는 게 당연했겠죠. 우리나라 ETF는 0.559% 올랐는데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좀 아쉽죠. 근데 이제 이게 끝은 아니겠죠. 일단 우리나라 ETF가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인 거는 뭐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좀 견고하게 지지가 됐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미국의 이제 M7이 주로 많이 올랐잖아요. 뭐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 뭐 테슬라, 아마존 이런 이 빅테크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빅테크의 주요한 핵심적인 섹터가 이 바로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대장주들이 우리나라의 시총 상위권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밸류 체인으로 보면 이제 가장 그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반도체가 되겠죠. 어제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법 많이 올랐고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종도 쭉 올랐습니다. 일단 미국의 차트를 잠깐 볼까요? 자, S&P 500 차트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반전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전율. 반전율은 엘리어트 파동에 있어서 오르고 내리는 진폭과 맥점, 그러니까 변곡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곡점. 그래서 보시면 이제 S&P 500이 저점에서 출발을 해서 상승 5파를 그린 다음에 전체 상승폭의 3분의 1 조정. 이 조정점이 얼마냐면 5,091포인트예요. 5,091포인트까지 조정을 받고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 지수는 5,800까지 올라왔지만 매우 중요한 자리는 5,674포인트가 되겠습니다. 5674를 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다가 약간 밀릴 수도 있는데 5674를 지지하는지, 만약에 5674를 계속 지지한다면 매우 좋은 영향을 받아서 다시 한번 6,000선을 시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스닥도 상승 5파 이후에 역시 이제 상승 5파가 끝나고 나면 조정 들어갑니다. 파동 이론이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파동을 그린 다음에 A, B, C로 진행되는데요. A, B, C의 파동을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이 전체 상승폭의 3분의 1 조정점이 얼마였냐면 16,029포인트, 16,029포인트예요. 근데 이번에 찍은 자리는 물론 거기를 조금 더 하회했다 올랐어요. 장중 조정으로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탈한 건 아니었다. 그리고 중요한 공방 라인은 이제부터는 18,200선인데 오늘 종가 지수는 그것보다 높죠. 자, 앞으로 18,200선을 지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두고 보시면 되겠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지지라인, S&P와 나스닥의 지지라인은 최근에 급락했던 폭의 3분의 2 반등점이에요. 3분의 2 반등점을 지지를 한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기존의 고점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그 빅테크가 가파르게 올라온 거는 물론 이번에 관세 협상이 대폭 시장에 예측했던 것보다 한쪽에서 뭐 115% 막 이렇게 막 급속하게 안정화시키면서 서로 이제 속내를 터놓고 뭔가 진솔한 협상을 이어간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심을 한 것도 있지만, 빅테크들은 이번에 어땠습니까? 달러 약세가 굉장히 훈풍이었어요. 다국적 기업인 이런 이제 빅테크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매출과 실적을 이제 결산기에 이번에 1분기죠. 1분기에 실적 결산한 결과 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실적이 나쁘지 않으니까 당연히 AI에 대한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GPU에 대한 투자도 줄이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면서 결국 달러 약세가 실적까지도 훈풍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는 급락했었고 실적은 좋아지면서 밸류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가볍게 올라오고 공매도의 쇼커버링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분석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증시매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로 빅테크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벌써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와 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잠시 후에 좀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오픈 AI가 이제 시장에 IPO를 할 때 자신들의 지분율을 얼마로 할 건가 이런 의견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부분 보시고요. 최근에 이 지금 GPT와 그다음에 이런 이제 AI를 이용한 검색에 대해서 애플에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유탄을 맞은 게 이제 구글과 우리나라도 네이버가 올라가다 좀 밀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뉴스를 보면서 좀 이따 언급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번에 중요한 자리가 2660입니다. 2660. 어제 종가가 2607포인트였죠. 거래량도 이제 나름대로 거래소와 코스닥의 전체 거래 대금이 한 15조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전체 거래 대금이 이렇게 보면 거래량하고 나눠 보면 평균 거래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우량주들이 많이 올랐었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정책 테마가 장을 이끌어왔다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항이 내려오는 자리에서 부딪혔는데 오늘 개법을 하더라도 2660 근처에서는 조금 저항이 있을 거다. 중장기로는 제일 중요한 자리 2863인데
3,300 찍고 내려온 다음에 2,863이라는 아주 이 중요한 변곡점까지 반전율 저항점까지 올라간 건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올라간 데서 딱 맞고 떨어졌죠. 주로 그동안의 저항은 2,660이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목요일 날 예정이 돼 있고요. 물가죠. 미국 물가는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됩니다. 소비자 물가. 물가 어떨까요? 일단 저는 헤드라인 물가가 그죠? 유가가 작년 이맘때 대략 한 85달러, 80달러 오갔거든요. 지금 유가 어떻습니까? 유가가 60달러 넘나들잖아요. 그럼 거의 20달러, 거의 뭐 유가만 하락폭이 25% 하락한 겁니다. 유가 하락이 25%면 그러니까 유가라든가 물가는 반드시 전년 동기 대비 따지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당연히 헤드라인 물가는 상당히 안정되겠죠. 물론 뭐 관세 여파로 해서 조금 올라온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부분은 또 이미 미리 수입을 해다가 미국 자체에 갖고 있었던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물가는 나름대로 안정세를 취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동향을 잠깐 보면 이번에 이제 이런 어떤 관세의 협상에 돌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을 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4월 25일부터 선물과 이쪽을 대량으로 매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물도 좀 사들였는데, 자, 오늘은 아마 또 올라오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나올까? 또 고점에 또 선물을 매도할 건가? 저는 약간 좀 2,650선 언저리까지 올라오면 또 선물을 매도하려고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호재가 좀 반영됐다고 보면 조금은 또 대형주에 대한 매도 공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전차에 대한 지나친 추격 관점보다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유의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지금 조금 더 현명한 대응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외국인이 좀 샀는데 뭘 샀을까 이렇게 봤어요. 하이닉스를 이제 2,770억 5월 6일부터 대략 일주일 동안인데요. APR이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왔죠.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1,240억. 그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이라든가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미포, 기아, 한국전력, 삼성전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전기, 현대차까지 주로 뭐예요? 주로 전차죠. 주로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역 협상이 스웨스에서 진행되니까 어쨌든 뭔가 결과치를 낼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수출주를 먼저 좀 사들였던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외에는 이제 실적이 좋았던 APR이나 LIG 넥스원 같은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간밤에 제약주가 좀 올랐죠. 그동안에 악재가 쭉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주 내에 제약주에 대해서 뭐 관세 발표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Most Favored Nation이라고 해서 미국의 약값을 가장 다른 나라보다 낮게 형성을 시켜서 약값 부담은 덜어주겠다. 제약사들은 다 너무 우려먹고 있다, 뭐 사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결국 이번에 그런 이제 이 지금 약가를 떨어뜨리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을 했습니다만 악재는 이제 어쨌든 뉴스에 다시 이제 충분히 반영됐구나 해서 오늘 아침에 뭐 머크라든가 일라이 릴리라든가 뭐 에브비라든가 주요한 미국의 제약사들의 주가는 또 반등을 했어요.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는 한 4% 정도 올랐더라고요. 왜 올랐느냐? 물론 뭐 이제 악재가 일단 발표됐으니까 산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로드맵, 이 행정명령이 구체적인 실행 일정이라든가 강제력 있는 조항이 명확히 제시는 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될지 좀 미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반사적인 기술적 반등이 쇼커버링과 함께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을 앞으로 이제 상당히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도 좀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사우디를 방문해요. 13일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왜? 유가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사우디의 협조 없이 오페크의 맹주인 사우디의 협조 없이는 유가를 절대 떨어뜨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유 증산을 발표하면서 사우디가 먼저 성의를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
일단 미국의 원전 기술을 좀 지원해 달라.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 좀 짓겠다. 그래서 이제 화석 연료의 발전 비중을 줄이고 그다음에 원유와 가스는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수출. 그 원전으로 자체적인 어떤 발전을 하고 이제 자신들의 수출품인 원유하고 가스는 수출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죠. 그런 의중을 이제 갖고서 트럼프가 이제 방문하기를 이제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가 원전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이제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참여하신 우리 여러분, 쿠스님, 라임님, 이슬초롱님, YHK님,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지 않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합니다. 잼토링님, 박윤식님 항상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제가 그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달러 약세는 빅테크한테는 결코 실적에서 악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미국장에 올라오는 하나의 반등 요인이 될 거다. 근데 이제 미국 옵션 만기 앞두고 있고 또 단계 약간 올랐으니까 오늘은 약간 경계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이야기한 게 있죠. 중국과 이렇게 이제 관세를 다운시켰지만 자동차하고 제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철강까지. 대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자동차에 대한 수입 품목을 이제 협상하는 내용이 또 담길 거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이제 결국 지금 품목별 관세로 빼놨는데 이 부분을 이제 아마 협상을 해서 또 낮추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이 유예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테슬라도 급등, 제너럴 모터스, 포드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도 좀 올랐죠. 이제 방산주가 또 반면에 그 푸틴이 하여튼 능구렁이죠. 이번에 이제 전승절 행사하고 나서 우리 튀르키예에서 만나자,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 이제 그래서 평화회담, 휴전 이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 만나서 직접 대화를 나누자. 이 부분은 이제 유럽의 4개국 정상, 프랑스, 영국, 독일, 폴란드 정상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강력하게 지원 의사와 함께 이제 러시아를 또 제재를 가할 거다 이렇게 압박을 가함에 따라서 불가피한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이제 금융 제재 등으로 푸틴이 너무 원하는 게 많고 전혀 협상의 성의를 안 보인다 해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협상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동안에 급등했던 방산주가 많이 밀렸죠. 간밤에 보면 이제 그 라인메탈이라든가 사브라든가 기타 레오나르도 이 지금 유럽의 방산주가 다 이제 3 내지 5%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동안에 장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방어적인 섹터들이 올라갔겠지만 이번에 이제 이런 그동안에 수출과 관련해서 관세의 압박을 겪었던 섹터가 반등하면서 방어적인 섹터는 당연히 조정받는 이 휴식 기간을 거친다. 그러나 일단 영국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러시아가 휴전 의지가 잘 안 보인다. 제재를 그래도 강화하겠다. 똑바로 할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도 서로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너무 이제 심하게 확전되는 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했다고 합니다만 휴전에 합의를 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방산주 조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이제 그 14일부터 16일 이제 이번 주죠.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튀르키예 방문해서 이제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과 그다음에 앞으로 6월에 열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의 의제를 이제 조율하는 회담을 가질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 이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에 이제 어제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또 건설주들 올랐던 부분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에 그동안에 돈을 무려 18조 원, 130억 달러나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IPO, 오픈 AI를 시장에 상장했을 때 지분을 어느 정도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2.7%의 생산자 물가 하락으로 31개월 연속 디플레가 이어지고 있다.
무역 전쟁은 마찬가지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에다가 역시 저가로 물건을 덤핑 공세할 수밖에 없는 디플레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관세 뒤에는 미국의 감세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자 해지. 트럼프 대통령은 다 준비한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관세에서 걷어들인 수입을 가지고 어느 정도 물가만 안정되면 그 돈으로 이제 소득세를 떨어뜨리고 법인세도 낮추는, 이게 이제 그 전에 트럼프 일기 때 이러한 감세안이 올 연말에 만료가 돼요. 그 이제 자꾸 걱정을 하는데 이걸 영구적으로 연장해서, 영구적으로 연장하면 10년 동안 4조 6천억 달러나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물론 GDP 대비 부채비율이 많이 올랐지만 미국은 GDP 대비 98%에 달하는 부채를 갖고 있는 나라여서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세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하겠다. 어떻게? 관세나 이런 쪽에서 또 유가를 떨어뜨려서 미국의 물가를 떨어뜨려서 이제 그런 걸 실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하고 폴란드가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 서로 도와주기로, 유럽의 이제 EU 내에서는 프랑스가 유일한 핵 보유국입니다. 독일은 이제 옛날에 이런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에서 없는 것이고 영국도 있긴 있는데 EU 안에는 프랑스가 야 폴란드 우리가 도와줄게, 협상 이렇게 협정을 맺자. 대신 너희들 미국하고 한국 같은 방산 무기 그것만 사는데 우리 것도 좀 사라, 이런 거죠. 또 캐나다하고 미국 간에 이제 관세 협상이 잘 깔끔해지면서 미국의 럭키드 마틴에서 F-35를 사들이기로 했던 캐나다가 한국의 항공기 좋은 거 전투기 KF-21, KF-21 대단한 병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다 한국을 지칭하면서 한국의 이제 방산 무기를 수입할 의사들을 계속 보여줘 왔습니다. 잠수함도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버크셔에서의 워렌 버핏이 그동안에 주식을 애플도 팔고 뭐 금융주도 팔아서 무려 3,140억 달러나 되는 현금을 이렇게 남겨놓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61세 후계자가 이제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전체 국채 발행자에게, 단기 국채 발행자에게 5%나 되는 놀라운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요. 간밤에 미국의 이제 달러가 강세 보이고 주가가 올라오면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은 4.45까지 7bp 정도 반등을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중국 기업들도 야, 미국만 너희들 공급망 이렇게 우방 국가로 이렇게 쉴드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제3국 배제하고 미국산도 배제하고 우리 자체 조달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동향이 발표가 됐죠. 조선이나 자동차는 당연히 위축됐겠죠. 자동차는 미국 쪽으로는 30% 정도 하락. 물론 이제 한 달 내내 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한 30% 정도 미국 쪽으로 감소했다 수출이. 근데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14%나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1분기에 이제 영업이 200% 증가할 것 같다. 왜요? 유가 하락과 그다음에 환율 하락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고요. 거기다 작년에 이제 전기요금도 인상을 했죠. 자, 이마트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비용 절감과 함께.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제 2차 추경이 20조 이상 필요하다. 소비를 진작시켜야 된다 해서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강세였습니다. SK텔레콤 1분기에는 영업이 좋았는데 2분기에 이제 이번에 해킹 이슈로 해서 좀 어떨지.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 실적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게 KT가 실적이 좋았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LG그룹도 돈 되는 거다, 앞으로 이쪽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가 있죠. 자, 그러나 어쨌든 SK텔레콤의 해킹 사태가 반사적으로 LG유플러스나 KT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백악관에서는 이제 이 협상 타결이 중국뿐만 아니라 뭐 24건이 지금 상당히 좋은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엔비디아도 이제 중국용 H22 7월 중에 재설계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규제를 충족하는 이런 칩을 출시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달러 베이스로 계산했을 때 수출이 8.1% 증가했다. 예상을 초과하는 실적인데 미국 쪽으로는 20% 정도 감소했는데 동아시아나 이 유럽 쪽으로 다 커버가 됐다. 아프리카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강세인데 6월에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로보택시 출시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좀 좋은 이슈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무역 협상을 둘러싼 이제 이렇게 악재 좀 잦아들고 특히 과거에 테슬라 엔지니어였던 프랭크 야샤르가 뭐라고 했느냐. 그 스페이스X처럼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도 테슬라 주가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 뉴스들이 이제 회자되면서 드디어 $300를 또 회복하는 강세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주요한 액추에이터는 이제 모터하고 감속기와 제어기로 구성이 되죠. 이 액추에이터를 30개 종이나 개발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동차 공장에 이제 생산 공정에 투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현대모비스는 그러면 로봇 관련한 밸류체인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냐? 자동차 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진칼 지분을 이제 호방그룹에서 18.6% 확대했는데 조원태 이제 회장의 지분만 하면 1%밖에 차이 안 나는데 산업은행까지 5 지분을 포함하면 30.46%로 나름대로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한진칼 그래서 이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주가 17%나 올랐더라고요. 나이백은 이제 차세대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나름대로 빅파마의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하면서 빅파마 러브콜을 좀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 르네상스 역시 이제 뉴욕 타임스가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이 지금 원자력을 이제 4배나 확대하도록 미국에서 이런 쪽의 행정명령의 초안을 이제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는데 2017년도부터 전 세계 원자로의 87%를 러시아나 중국에서 설계를 하고 94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6년 이후에는 원전을 딱 3기밖에 건설을 안 했다. 이제부터 원전을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미래셋증권과 함께 증권주 급등했는데요.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상속세를 이제 기준으로 잡을 때 기업의 PBR이 0.8배 미만일 때는 비상장 기업의 자산 가치로 상속세를 따지겠다. 0.8배 미만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을 올리라는 뜻이죠.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게 밸류업이 이번에 이제 대선 전략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 지금 금융주들 특히 증권주, 신영증권이 이제 자사주 매수 50%가 넘죠. 미래에셋도 자사주가 20%가 넘습니다. 자사주 소각 이슈가 부각되면서 대표적인 자사주 소각 관련주인 미래에셋, 신영증권 등이 급등을 했고요. 또 금리가 안정되면서 채권 평가익으로 좋은 영향을 증권주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전차 약간 추격만 안 한다면 이제는 뭐 돌아선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어적인 섹터들은 조금 다소 쉬어가지겠지만은 결국은 뭐 방사는 뭐 일시적인 섹터는 아니잖아요. 눌림목을 잘 주의해서 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산초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금융은 아까 밸류업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AI와 로봇과 관련된 쪽도 이번에 이제 경제 5단체장들이 대선 이제 주자들한테 강력하게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좋은 영향을 받을 거로 예상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역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이제 훈풍을 받는 것은 불확실성이 많이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하는데 힘내시고 여러분의 투자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채욱 파트너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좋은 뉴스와 좋은 종목들 많이 받으셔서 오늘 투자, 성공 투자를 이끌어 가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